사랑합니다. 백석대학교 기독교 사회복지학을 강의하는 박은선 교수입니다. 진리의 자유터전 백석대학교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새롭게 바꾸어가는 교육, 영적 생명을 살리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립정신 구현을 위해 사회복지학부에서는 기독교와 사회복지라는 교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하신 사랑이 사회복지라는 도구로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유형적 사랑으로 실천되었습니다. 수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조선 땅 한반도에 보내심을 받아 예수 복음을 전하며 교육, 문화, 의료, 독립운동, 그리고 사회복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 청년들을 부르셔서 눈물과 땀, 피를 흘리며 우리나라 사회복지를 발전시켰고 예수 믿는 대한민국으로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게 했습니다.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이루어진 오늘날의 우리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백석대학교는 백석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이 있습니다. 인성개발본부 이계능 교수님이 에스파이푸스 모델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은 인간의 인성은 인간 행동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인성은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으로 정신력, 심력, 체력의 차원으로 구분되며 정신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의 측면으로 인식한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백석 정신 에스파이푸스 인성 모델을 기반해서 기독교 사회복지 인물을 탐색하고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삶과 순교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우리 백석인들과 또 국민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스코필드라는 인물에 대해 분석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장과 배경입니다. 스코필드는 영국 출신의 선교사이자 수의사, 세균학자, 위생학자이며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입니다. 또한 3.1운동의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리는 선교사입니다. 스코필드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농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해 일과 학업을 병행했습니다. 그 후 수의과 대학에 입학해 세균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앨리스와 결혼하여 1914년부터 세균학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필드는 18살 때 한국인 유학생 여병원을 만나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 교장이었던 에비슨의 초청을 받아 1916년 선교사로서 부인과 함께 내한하여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에서 세균학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하에 있는 한국인들을 깊이 동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필드는 선교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의 기독교 가르침을 전파하고 독립운동가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후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초기에는 세균학과 위생학 강의를 하며 성경교육을 하였습니다. 3.1운동 이후에는 일본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고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기금을 마련하여 고아와 학생들을 지원하였고 한국 민주화 운동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스코필드는 이갑성의 요청으로 3.1운동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였고 일본의 진압과 독립 만세를 외치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이때 촬영된 사진은 3.1운동의 주요 기록으로 남아 독립운동가들이 고문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수의학 분야에서도 기여하여 수백만 생명을 구했고 은퇴 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과 장학 사업을 지속하며 한국 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은 에스파이프스 인성 분석입니다. 에스파이프스는 영성, 철학성, 지성, 신체성, 감성, 사회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스코필드의 행동을 이 6가지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영성입니다. 스코필드는 제암리교회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소아마비로 인한 신체적 한계를 넘어서 부상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제암리교회 사건을 조사하고 부상자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목표인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철학성입니다. 스코필드는 3.1운동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리며 인류애와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제암리 사건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서 사회적 불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스코필드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정의와 인류애를 실현했으며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지성입니다. 스코필드는 서울프레스 기사를 보고 기고문을 작성하여 일본의 야만적 행위를 비판하였으며 직접 감옥을 방문해 그 실상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이를 사회에 알림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습니다. 신체성입니다. 스코필드는 21살의 소아마비를 앓아 왼팔과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4월 17일 제암리교회 사건을 듣고 그 다음 날인 18일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전거를 타고 수원으로 향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사진을 찍고 조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코필드는 신체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고통을 인식하고 사건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성입니다.
스코필드는 독립운동가들의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며 자신의 사명을 확립했습니다. 그는 독립운동가들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해 한국인의 고통과 열망을 알렸습니다. 사회성입니다. 스코필드는 한국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기독교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수의학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스코필드는 독립운동가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며 사회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의견 및 소감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